면사무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임시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술표면사무소 직원 등 22명은 능동 감시 중이며 술표면사무소에 추가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선별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을 운영하던 부부가 수도권에 사는 며느리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어진 연쇄 감염입니다. 또다시 소규모 연쇄 감염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20명대로 늘어난 현대차 전주공장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조업이 재개됐지만 당분간 공장 내 임시 선별진료소는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연쇄 감염을 예방하려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고 방역수칙 지키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작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가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밖에 완주와 남원, 정읍 등에서도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져 더욱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 병상을 운영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늘어나는 확진자로 병상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21개 병상 규모의 관리병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병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질환자를 집중 치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병원은 기존의 병상까지 더해 모두 31개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새 전북에서 1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불안은 일상이 됐습니다. 어디 할부로 못 다녀요. 지금 노인복지관도 문을 닫았어요. 못 나가고 운동한다고 참변이나 좀 걷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여가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들을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화도납니다. 너무나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자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망은 공공연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원광대 병원에서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병원장이 공개적으로 지적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분노는 확진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판을 보냈어요. 원장이 꺼려하는 게 물론 저는 100% 이해는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낙인은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커다란 벽입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괜찮다 격리 해제를 해주긴 했지만 제가 퇴원을 해서 그래도 1차 생활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안에 시달리는 건 물론 확진 판정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된 접촉자.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가족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제 건강은 솔직히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감당을 해내면 되는 건데 제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이제 미안하고 피해가 될까 봐 그게 가장 우려됐습니다. 주변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이제 힘내라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넷상 네티즌들은 악플도 많이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걱정과 불안 탓에 정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완치 1년 뒤에도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 자체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바이러스 전파자, 가해자로 보는 시선과 편견도 정신적 후유증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신종감염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타인이 보이는 반응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그거를 비밀로 하려고 노력했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고 느꼈을 때를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많이 느꼈다든지 메르스 환자를 짓누른 트라우마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주된 증상으로 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일종이고 치료제도 확실히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한다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감염되는 것보다 자기 탓에 가족과 타인이 전염되거나 피해보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냐 뭐 이런 말을 조심스럽더라고요. 잘 터놓고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더 가중될까 봐. 늘 머릿속에 그게 맴돌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잘 안 잡히고 한 번 자다 깨면 잠이 잘 안 들고. 코로나 낙인은 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은 한동안 손님들이 꺼려 타격이 더 커집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이상히 열보면 번진다 이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하면 진짜 문 닫아야지. 직원들도 3분의 1로 줄였어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입니다. 올해 문을 연 뒤 지난 10달 동안 접수된 정신적 피해 상담이 4,500건 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옥같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도 피해자이긴 한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아니면 또 화까지도 난다고 말씀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재충전을 한다는 마음으로 운동과 수면 등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확진자, 격리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줄여주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 전체의 질병의 하나를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 내가 또는 내 가족 역시 억울하게 감염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보다 응원과 위로, 격려로 함께 연대해야 이 힘든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네, 이어서 정상근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겪는 심리적인 부담, 정신적인 후유증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감염병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만의 특수한 상황인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흑사병이라든지 스페인 독감, 또 사스, 메르스 등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염병들은 우리 인류한테 불안이라든지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정신적 후유증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또 격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당혹스러움이라든지 또 가족 친지 등 여러 중요한 사람들과의 그런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요. 또 생활 리듬이 깨짐으로 오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직업적인 어려움, 근심 걱정,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 또 주변 사람들의 특히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나 낙인, 소외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 격리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불안이라든지 공포, 분노, 미움,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근심 걱정, 또 불면증 이런 이제 급성 스트레스 증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그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단순한 스트레스 증상을 넘어서 오히려 외로움이라든지 자책을 하게 되고 심각한 우울감이라든지 또 의욕이 떨어지고 무력감 등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19로부터 호전되고 치료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확진자 또 자가 격리자가 겪는 이런 트라우마를 결국엔 극복을 하려면 환경이나 네. 본인 또 주변 사람들의 네. 태도 또 관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게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중요할까요, 네.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그 확진돼서 격리된 그런 분들의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요령을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14일이라고는 그런 격리 기간이 길다면 길겠지만 사실 또 금방 또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리라는 잘 지나갈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의 그 유행 기간 동안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전염 예방, 안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또 14일 동안에 하루하루의 일과표를 계획을 짜서 규칙적으로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또 태도가 중요하겠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또 수면, 충분한 잠, 수면, 영양 섭취 이런 걸 통해서 내 상태를 잘 돌보고 나의 그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들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문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그런 소통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격리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분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거든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비난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공감, 지지,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